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군 투입 내부에서 생기는 위기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내부에 좀 균열음, 파열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최근에 댓글로 좀 응원하는 댓글들 보면서 힘이 많이 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오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 미국 증시에 좀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 정보나 자료들을 저희가 무료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내용들 같이 저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니까요. 현재 3,1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무료로 참여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갈등이 좀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화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싸움이 좀 잦아들었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자신의 관계는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더 좋아지는 분위기나 또 긍정적으로 뭐 좋게 봅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야 너 할 거 하고 나 할 거 할 테니까 야 서로 건들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특히 머스크가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후원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뭐 보조금이나 아니면 정부 계약 관련해서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안 주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경고 남기고 나서 서로 좀 약간 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부친이자 자산가인 에롤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 아들 머스크 CEO의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지금 실수를 아빠가 좀 포장해주고 있는, 우리 아들이 좀 잘못했으니까 좀 이해해줘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아버지가 좀 인정하고 좀 약간 사과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사람 모두 지난 5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 야, 너네 둘 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지금 싸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으니까 야 좀 우리 좋게 좋게 가자, 약간 요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약간 갈등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뭐 갑자기 누가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서로 얘기하고 싸운 거에 대해서 약간 지우고 약간 삭제하고 뭐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라고 생각했는데 내부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좀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트럼프의 캘리포니아주 군 투입이에요. 그러니까 군을 투입을 한 겁니다. 어디다가? 미국 내 캘리포니아 주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주 방위군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주에서 관리를 해서 주에서 이제 투입을 시키는 건데, 이걸 대통령이 투입을 시켰습니다. 좀 웃기죠? 그러니까 주지사를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민 단속 시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주에 이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단속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너네 지금 그만해라, 이런 걸로 시위를 하는 건데, 이민자를 단속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이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반란이나 아니면은 이거는 뭐 정말 내란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나? 사실 이것만 보면은 군까지 들어와야 되나 싶은 일이죠, 사실상. 근데 군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몇 년 만에?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 대통령이 직접 군을 움직여서 주에다가 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엘라베마에서 벌어진 시민권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사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막거나 뭔가를 뭐 진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를 하려고 이제 군을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뭐예요?
진압에 가깝죠. 예, 진압을 하고 그만 시위하게끔 만들려고 군을 넣은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이 좀 띄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불법 아니냐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주 내에 군을 배치하는 건 주지사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돼? 물어봤을 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가 관할합니다. 이거 딱 봐도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번에 미 연방법전 10 USC 12406 조항을 근거로 명령했더라. 이게 뭔가요? 사실 우리가 연방법전까지 열어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무역 이 조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네 지금 무역을 어떤 것 때문에 관세를 매겼어? 라고 했을 때 뭐 201조다 아니 몇 조다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열어보고 이것 때문에 했어 라고 계속 근거를 좀 구석구석에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하긴 했지만 불법은 아니야. 왜 아니냐?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거나 침략을 막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숫자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에 준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방 법전에 따르면. 근데 방금 전에 저희가 뭐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 했죠? 이민자를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해라.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로 인해서 나왔던 건데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반란이다? 사실 이거 논란이 있죠. 이걸 반란이라 보기 조금 쉽지 않죠. 이민자를 단속하는 거를 그만해라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거나 침략을 막는다. 야, 이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니 군 투입 맞아? 이거 뭐 언제적 이거 미국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번에 시위할 때 막 총 쏘고 막 폭탄 던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반란이지. LA 경찰국은 토요일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고 사건 없이 종료됐다며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막 그 불도 내고 그랬어요. 불도 내고 그랬는데 LA 경찰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진압하고 끝낼 수 있는 수준이지 이거를 뭐 군까지 넣을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재임 시절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찰이 조금 과잉 진압으로 질식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당연히 나쁜 일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때 군 투입을 고려를 했지만 투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투입을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주지사를 제끼고 연방법전 펴가지고 이런 반란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1965년 린든 B 존슨 시민권 시위 보호를 위해 엘라베마의 군 투입은 보호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랑 성격이 좀 다르죠. 진흙은 뭐예요? 지금은 진압을 위한 일이다. 주지사의 동의 없는 군 투입은 연방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를 무시하는 행위죠. 일단 주지사 제끼고 야 내가 좀 막아야겠다 해서 마음대로 연방법전 펴가지고 뭐 이 정도는 반란이겠지. 야 군 투입해. 군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럼 사실 주지사랑 갈등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뉴섬 주지사가 뭐라 했냐? 트럼프의 동원 명령이 불필요한 행위며 사태를 더 격화시키려는 의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왜 하냐 이거죠. 이거는 그냥 일부러 그 사람들을 더 자극시키는 행위지 할 필요 없는 행동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이는 국내 반대 의견을 군대로 억누르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트럼프가 뭔가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을 막 이렇게 하고 정책을 뭔가 하려고 하거나 행정명령을 했을 때 불만이야. 시위를 일으켜. 그럼 그거 관련해서 뭐야 내 말을 반대해? 너네 반란이야 하면서 또 군 투입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좀 일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전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게 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군으로 내가 지금 한 명령에 대해서 어기면 반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미국 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유동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J 잔고고요. 보시면 지금 3,500억 달러예요. 3,510억, 4,390억, 3,760억 갔다가 3,760억, 3,500억입니다. 지금 조만간 제가 봤을 땐 금방 2천억 달러까지 떨어져요. 지금 6월 초인데 지금 3천억 중반이면 2천억 달러 금방 가겠죠. 제가 얘기했지만 2천억 달러대 중반까지 간다. 그러면은 증시가 얼마 빠졌다? 과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한 11% 정도 하락했다. 얘기를 합니다. 부채한도 인상이 되면은 과거 평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 SLR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나 상황이 생기면 좀 덜 빠지겠지만 일단 TJ 잔고 기준으로만 보면은 2천억대 후반까지 밀리면 분명히 한 11% 정도는 밀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7월쯤에 확인됐고요.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는 역시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영래포에 굳이 지금 늘어날 이유가 없다. 왜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까? 이번에 SLR 규제 풀리면 얘기하지만 얘는 그냥 바닥을 칠 거예요. 영래포는 돈이 아예 그냥 제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열어두시고 얘는 지금 완전 그냥 발바닥 발각질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 뿌릴 돈이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일본 국채가 제가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국채량을 좀 줄인다고 했죠. 이번에 계속 연장시켜주던 거 일부 그냥 만료시켜버리겠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한 다음에 내려오진 않습니다. 얘기했지만 고용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뭐야 이거 금리 인하할 이유가 있어? 하면서 갑자기 금리가 급 발작을 했죠. 반등 쭉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 달러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달러는 바닥인데 채권 금리만 높은 상태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는 내려오거나 올라와야 된다 했습니다. 달러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SLR 규제 풀고 하는 상황은 채권 금리를 내리려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달러를 냅두고 채권 금리를 낮추려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미국 신뢰도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채권 수요, 미국의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를 회복하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아마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총평입니다. 결론이고요. TJ 잔고는 3천억 달러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4천억 달러대로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7월 초 2천억 달러대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금리 인하 SLR 규제가 없다면 마이너스 11%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7월쯤에.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갈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화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뭐 썼던 글 지우고 뭐 요 정도인데 아직 명확하게 뭐 서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뭐 이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LA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면서 내부 균열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반란이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주 방위군을 배치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국민이 외치는 소리가 이 국민이 외치는 얘기를 강제로 억압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나 또는 트럼프의 입장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저는 주시해야 된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그냥 볼 거 아닙니다. 그냥 시위를 진압하는 이게 아니라 내 말과 반대로 가면은 이건 반란이야. 약간 요런 분위기거든요. 왜냐면 아까 이 주방위군을 주지사 무시하고 투입할 수 있었던 명분이 반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여전히 열어놓고 채권금리 하락 떨어져야 되고요. 관세 협의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관망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관망하세요. 지금 계속 횡보 중입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횡보 중이거든요. 1% 내리면 1% 오르고 1% 오르면 1% 내리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유자는 분할 매도 계속 분할 매도 하시고요. 신규 진입은 지금 살 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7월 고점 가능성 역시나 65% 열어놓는데 여기서부터는 7월에 얼마나 빠지냐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땐 뭐 5% 빠지냐 10% 빠지냐 뭐 이런 싸움이지 아마 7월은 눌릴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역시 관망이에요. 지금 살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신규 진입 하지 마시고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만 분할 매도 잡으시고요. 미국 증시 고점은 역시나 7월 전망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금리 인하나 아니면은 SLR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오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결론 나면 또 디테일하게 조금 바꿔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시장 타이밍을 잡아드려요. 저희는 지금 살 때 아니라고 봐요. 저도 지금 안 삽니다. 저는 살 거면 아까 얘기한 대로 7월쯤 가서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마다 타이밍 잡아드리니까 저랑 같이 한번 시장에서 최대한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심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꼭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좀 화이팅 할 테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